화작을 복습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데 뭘 복습해야 될까? 얘들아, 우리 화작의 기본 원리, 그 흐름 뭐가 있을까? 자, 화작의 흐름 기본 원리 그러면 처음에 계획 또까지 나왔으면 생성 어이 고마워. 또 조직 그리고 표현. 오케이. 또 끝났어요 원래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갈라진다고 했지. 어떻게? 고쳐쓰기. 그리고 그렇지. 평가, 청중평가 문제로.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흐름이 결국 뭘 결정해 주는 걸까? 한번 여러분들 그래 맞아. 이게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제가 풀었던 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뭐 잘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문제 유형이 좀 파악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푼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림잡을 뿐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많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는 꼭 본인이 한번 해야 돼, 태호야. 알겠지? 태호 말고도 지금 안 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많이 틀렸고. 그럼 여기 세부 내용들은 다 기억나니? 계획에서 뭐하고 생성해서 뭐하고 이게 문제 유형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단계마다. 기억나? 그럼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럼 계획은, 플레임은 계획하기인데 요거를 우리는 좀 다른 말로 뭐라고 단다고? 아니야. 잠깐만. 개요에서 우리가 계획이라는 말은요. 요거는 한번 정리할게요. 조직하기가 뭐예요? 개요짝인데 어떤 글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의 표현에 대한 계획이다. 글에 대한 계획이다 라고 할 때는 요것도 계획이라고 불러요. 요것도 계획이라고 불러요. 누구에 대한? 표현. 글과 말에 대한 계획이다 라고 해서 개요라고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좁은 의미고, 그럼 전체 큰 범위에서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장문 상황, 좀 어려운 말로 장문 상황 이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말하기 상황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장문 상황이라고 많이 줍니다. 요새 문제에서는. 근데 이게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 어떤 말로. 그럼 장문 상황에서는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되니? 주제. 그리고 목적. 독자. 그리고 매체. 자, 생성하기는 뭘 하라고? 생성하기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하나 더 선별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에 맞춰서 수집하고 선별해야 될까? 주제와 그렇지, 목적이겠지? 그럼 예를 들면 이 자료는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겠네, 또는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겠네. 그렇죠?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 그리고 발표 어떤 이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료. 자, 개요장에는 우리가 조직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뭐 반영된 거, 반영되지 않은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신경 한번 써보면 되는 거죠. 자, 표현에서는 우리가 말하기 상황, 뭐 또는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계속 유형을 파악해 봅시다. 청중평가 문제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죠. 옆에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말을 평가해서 적어보고 그 단어가 나오면 지워보고. 고쳐쓰기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뭘 고쳐쓰라고 하는지 딱 명확하게 찾아주고 거기서 찾기 쉬운 것부터 먼저 찾아주고. 알겠죠? 그렇게 한다면 다시 이제 2페이지로 갑시다. 오늘 해야 되는 거는 그 안에서 이제 또 하나의 합법과 작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페이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말하기, 글쓰기 어떤 세부 유형을 나누려고 할 거예요. 세부 유형을 나눌 거예요. 분석할까, 분류할까? 세부 유형이라는 건 뭐야? 분석이야, 분류야? 세부 유형별로. 분류하겠다고. 이거는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글들이 있어. 그 글은 어떤 글이냐라고 분류를 할 건데, 얘들아, 우리 분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니? 계속 얘기하자. 기준. 그럼 무슨 기준으로 할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 아까 화법과 작문의 이론에서 어떤, 목적. 그렇지, 목적. 목적 기준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 목적은 얘들아 두 가지밖에 없다고. 설명 아니면? 오케이. 그럼 설명하면 설득에서 글의 세부 유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먼저 화법에서 한번 해보자. 야, 우리가 화법에서 설명하라는 거야. 화법인데 설명하는 게 있어. 뭐가 있을까? 발표. 또 발표는 그럼 어떤 상황을 발표라고 하니? 여러분들 했던 거. 내가 조사 열심히 했어요. 그 조사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너희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높이려고 하는 거겠지. 몰랐던 정보를 주는 거니까. 또 뭐가 있을까? 전문가가 오는 걸 뭐라고 해? 그치, 요거 비슷한 걸 강연이라고 하죠. 그럼 강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전문가로서의 공신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신력이라는 단어 이해됐어? 공신이 뭐야? 공부의 신 아니고? 공식적으로. 공공적으로. 그치, 신뢰감이 있는 사람들. 그럼 나는 공신력이 있냐 없냐? 니들 그냥 이 앞에 나와요. 왜? 왜 끄덕이고? 진짜 다 공신력 있는 사람이야? 네. 왜? 야, 내 전공이 뭐라고 했어? 내 전공이 뭐라고 했어? 또 까먹는 거. 화작이 내 전공. 그래, 화작 전공이잖아. 나 논문도 썼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 공신력이 갑자기 없었던 후광이 이렇게 비치지 않냐? 네. 그래? 고마워. 이상한 걸 보고 있거나 헛것을 보고 있거나. 하나 더 해보자. 야, 뭐 있을까? 화법에서. 이거는 진짜 안 나오는 건데 뭘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해갖고 이해를 높일 수 있을까? 안내하는 거. 근데 이거는 진짜 안 나와요. 이거는 뭐 그냥 무시하다시피 해요. 근데 이게 글로 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설명하는 안내? 안내문이 되는 거죠. 또 설명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설명문에서 어떤 유형이 있을 텐데 설명하는 장문이 뭐가 있을까 또? 뭔가를 설명하는 거. 설명하는 장문. 긴급 보도입니다. 12월 3일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상으로. 그래, 뉴스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뉴스 신문이 여기에 나오겠죠. 그럼 다시요. 화법에서도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치? 근데 뉴스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는 매체에서 나올 문제예요.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 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화작은 맞닿아 있긴 해요. 언매랑 매체랑. 그럼 신문 같은 경우는 장문 상황에서 신문이 나오나 안 나오나 여러분들이 한번 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근데 가끔 나와요. 또 뭐가 있을까? 설명하는 거. 뭐 안내문도 있고 설명문도 있고. 뭐가 있을까? 오케이. 이거는 뭐 여기다 나중에 채워놓으면 됩니다. 나도 이걸 다 기억하라고 하면은 못 외워요. 큰 두 개의 범주 안에서만 그냥 나눌 꼼지지. 또 설득에서 한번 보자. 그럼 뭐가 설득일까? 우리가 발표하지 않고요. 혼자서 나와서 막 떠드는 거 뭐라고 해요? 나를 뽑아주세요. 그렇지. 이걸 연설이라고 하죠. 그럼 자, 연설 말고 또 혼자가 다중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없지? 연설이 대표적인 거고. 그럼 장문에서는 뭐가 있을까? 설득하는 글. 논설문 이런 거 있지 않니?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지. 이 정도로만 지금 쓸게요. 왜냐면 세부유형은 밑에다 더 쓸 거예요. 세부유형이 이제 설득하는 세부유형이 되게 중요해요. 설득하는 세부유형이 중요해갖고 설명하는 말하기나 뭐 연설하기나 설명하는 글쓰기 이거는 그냥 이게 끝이에요. 별거 없어요. 근데 이 설득이 여기서부터 그냥 설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지? 설득. 그럼 설득에서 우리 화법부터 한번 또 더 나가보자. 자, 설득 기준으로 화법인데 연설 말고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과정. 근데 설득하는 말하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토론. 그리고 토의. 협상. 이라고 한다면 자, 연설하고는 분명히 이건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구분을 했겠죠. 자, 연설은 화자 몇 명? 한 명이 누구에게? 다수에게. 그래서 1대 다 말하기예요.
근데 토론, 토의, 협상, 100분 토론 본 적 있죠? 뭐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도. 거기 몇 명 나오니? 뭐 3명 나올 때도 있고 2명 나올 때도 있고, 그치? 그럼 이건 다대다 말하기니까 뭐 그 구분을 두지는 않을게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토론과 토의 별로 차이를 안 두지만 화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토론과 토의는. 찬반? 토의에서 찬반 없어? 우리 자 이제 토의 해보자. 여러분들 지금 화작 실력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 오전에 모여서 화작 연습을 하는 건 어때? 찬성 반대. 섣불라 찬성 못하겠어? 참아 찬성을 못하겠어? 다시요. 토의도 찬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자, 요 의자를 한번 해보자. 의자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의견을. 토자는 뭐니? 여러분들 살면서 이거 안 해봤어? 안 해봤겠다. 토하는 거. 토가 뭐야? 그렇지. 그럼 뭘 하는 거야?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이 토자가 뱉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의견 전달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토론도 비슷하네. 론자가 뭘까? 논리? 그래. 논리적으로. 그럼 의견 전달 때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 우리가 토의는 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걸까? 문제. 어떤 문제?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 지금 화작 실력이 별로인 것 같아. 내 기준으로. 다 맞아야지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의견을 전달했어요? 오전마다 연습하자. 그럼 오전마다 연습하면은 제가 뭘 얘기해요? 의견이라고 하지만 좀 다른 얘기를 하자. 자, 지금 문제 상황이 있지. 어떤 문제 상황? 못하는 거? 아니, 그냥 이게 문제 상황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연습하자라는 건 이 문제에 대한 뭐가 돼요? 해결책. 응? 해결책. 그치. 방안이라고 할게요. 해결 방안이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문제 상황을 주고 방안을 내 방안이 맞아? 모르지. 그럼 여러분들 방안 있어? 여러분들 방안 얘기해봐. 자, 아니면 내 의견으로 땅땅땅 결정할 거니까. 빨리. 구린채로 있자. 어? 뭐라고? 그냥 구린채로 있자? 아, 공부 안 할 거야? 그럼 나가야지. 성준아. 오케이. 이런 의견도 있어. 그쵸? 야, 이렇게 하다가 서로 설득이 안 돼. 그럼 나중에 뭘로 하는 거야? 다수결로 하겠지. 또는 할로만 하고 말로만 말자. 이런 식으로 하겠지. 또 다른 의견 있니? 선생님 그냥 지금 하던 대로만 하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의견 있지. 그럼 그런 의견을 했어요. 그럼 봐봐. 이 방안은요. 베스트 방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력 높이기 위한 베스트 방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베스트 방안을 찾는 게 토의예요. 이거 진짜 중요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토의에 있어서 베스트 방안을 찾을 때 서로에 대한 의견을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찬반 일어나죠. 근데 싫은 사람은 반대하면서 자기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저번에 이렇게 대화 읽을 때 뭐 한 글자라도 제대로 맞구나, 맞습니다 이런 단어 되게 읽어주라고 했었지. 그게 뭐예요? 동의, 찬반. 오케이? 그럼 하나 더. 베스트 방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서로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의견을 얘기할 때 서로가 말하는 게 경쟁적으로 말하는 거겠어? 아니면 협력적으로 말하겠어? 그렇죠. 협력적 말하기예요, 이거는. 그럼 협력적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 태도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말하는 사람의 말하기 태도. 서로 말을 어떻게 주고받느냐 이런 태도들에 대한 문제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토의 때문에. 의견 개무시한다. 안 되지.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 극단적으로 문제는. 근데 그런 말들을 되게 긍정적인 말들을 교묘하게 바꾸면서 나올 거예요. 그럼 협력적 말하기라고 한다면 그래서 결정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 유형을 세부 유형을 이렇게 분류했다라는 얘기는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흐름은 문제 유형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세부 유형을 분류했으면 이 분류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지문 읽는 방법으로 연습이 돼야 돼요. 이 지문 읽는 방법으로 끌어내야 된단 말이야. 아 잠깐 이거 토의네. 그럼 토의에서 뭘 읽어야 돼요?
협력적 말하는 태도 플러스 베스트 방안. 베스트 방안이라는 건 결정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렇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사항들을 체크해주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 우리 토의 해볼까? 다시. 자, 토론을 한번 해보자. 토론은 백분 토론이 아까 찬성과 반대가 그래, 토론은 명확하게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분명 의견에서도 토의에서 찬성과 반대가 있지만 토론은 하나의 논제에 대해서 찬성 측, 반대 측으로 자, 찬반에서 조금만 더 쓸게요. 찬성 측, 반대 측이에요. 찬반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 의견에 대한 찬반이냐 아니면은 토론 주제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이냐. 그냥 찬성 반대라고 이렇게 얼핏 잡으면 안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합시다. 그럼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뭐 하겠니? 토론장에서. 대립하겠지. 개싸움하지. 말싸움 엄청 하지. 그쵸? 그럼 이거는 협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우리 요거를 조금 화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할까? 경쟁적 말하기예요. 그냥 경쟁해야 된다고. 야, 그럼 경쟁해야 되면 어떻게 경쟁을 해야 돼? 논리적으로. 그치? 논리라는 게 뭐야? 주장, 이유, 근거를 바탕에서. 주장, 이유, 근거. 오케이? 그럼 상대방의 허점을 노려도 돼? 안 돼? 야비하게? 걔 노려야지. 계속 찾아야지. 뭐라고? 너 말 그따위 이랬어?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듣는 귀가 상당히 열려야 돼요. 토론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그러나 토론이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요, 이게 좀 빠져있는 느낌은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미안해. 무슨 말이야. 토의가 빠졌어요. 토의가. 교육과정에서는 토의가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토론이 오히려 교육과정으로 나오지. 그러나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토의로 나와요. 근데 토론이 나올 때는 토론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주기도 해요. 그럼 자, 토의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안 주고 이 말을 자, 두 개를 겹칠게요. 양측의 대화이다. 자, 대화는 말하기는 어떤 목적성이 있다 없다 몰라. 무슨 대화인지. 그럼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발문해서 이렇게 주면 야, 이거 대화인데 무슨 대화지?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설명하는 대화인가? 있어요. 설명하는 대화. 뭐요? 인터뷰. 누구 인터뷰하는 건 설명하는 대화예요. 누구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매체에서 많이 해요. 언어와 매체에서. 그러면 자, 이 대화라는 발문을 보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이거 설명하는 거니? 아니면은 설득하는 거니? 그럼 설득에 있어서 뭐냐라는 거지. 토론, 토의, 협상 이라고 할 때 자, 토의만 대화로 많이 나와요. 이게 대화로 많이 표시가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교육과정에서는 토의라는 게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토론은 명시되어 있고요. 협상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애들은 명시해서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토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능은 교육과정 안에서 내는 거야? 밖에서 내는 거야? 안에서 내는 거지. 그럼 교육과정 안에서 토의 안 배웠어 얘네들. 화법과 작문에서 토의라는 단어가 안 나와 라고 한다면 그럼 토의입니다 라고 하면은 교육과정 밖에서 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교묘하게 뭘로 바꾼 거예요? 대화로 바꾼 거예요. 알겠죠? 그냥 대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얘네들이 그럼 토의하겠네? 근데 토론으로 갈 수도 있고 협상으로 갈 수도 있어. 광범위하게 준 거기 때문에. 근데 대화는 화법 맞지? 화법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화라는 발문으로 제시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토의인지 토론인지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제가 뭐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지문 읽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경쟁하는 말하기, 협력하는 말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비슷한 구조로 얘기는 하겠지만. 자, 그래서 그런 세부 유형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문 읽으면서 계속 할 거고, 얘들아. 협상은 뭐겠니? 협상. 협상이 뭐 하는 거야? 절충하는 채널. 오케이. 자, 절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협상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해요, 안 해요? 근데 어떤 이익이에요? 양 극단에 있는 이익이겠죠. 그렇죠? 뭐 베스트 방안을 찾는 걸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기적인 이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서로가 서로 주장만 하면은 이거는 협상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약간씩 뭐 해야 돼? 양보해야 되겠잖아. 그치? 야, 너희들도 지금 이렇게 양보해서 나온 거 아니냐? 화법과 작문 공부하려고? 내가 원래는 어떻게 부르려고 해도 매일같이 부르고 싶어. 화작은 금방 올라가거든. 아, 그렇게 할까? 그럼 협상도 아니고 토의도 아니고 뭐야 이거는.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니? 그래도 주 2회 이렇게 일찍 와서 하자라고 해서 절충한 거예요. 사실 내 스스로 절충한 거지만. 자, 그러면 서로가 뭐 해야 돼요? 양보. 그러나 양보를 무한정 할 수 있다 없다? 없겠지. 야, 무한정 할 수 없는 그 선은 뭐라고 하겠냐?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잖아. 마지노선. 야, 마지노선이 뭐야? 무슨 뜻에서 유래된 거야? 마지노선은 장군. 전쟁 용어죠. 맞아요. 전쟁 용어에 마지노선. 역시.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있을 거란 말. 내가 요 정도까지, 최소 요 정도까지는 해야 돼. 최소 요 정도까지는 해야 돼. 그럼 내가 지난주에 최소 여러분들한테 뭘 시켰냐? 야,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된다. 그 마지노선이 내가 지켜졌어, 안 지켜졌어? 많은 사람들은 지켰죠? 안 지킨 사람들 웃고 있네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도 경쟁해야 될까, 협력해야 될까? 협력해야 돼. 근데 협력적 말하는데 무한한 협력이라고? 막 배려해야 돼? 아니지. 거기까지 뭘 더 고민을 하라고? 마지노선. 딱 요선까지는 안 돼. 뭐 데드라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요거까지 고민을 하는 게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냐 없냐 그런 걸 생각하는 거라고. 글 읽는 방법으로 적용할 거면. 알겠죠? 자, 여기는 이제 장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장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 전에 한번 문제 풀어오시면 되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설명이 될 거니까. 그럼 지난주에 요 지문들 한번 봅시다. 이번 주에 나갔던 그 지문은 제가 뭐 읽기 편하라고 또는 뭐 수업용으로 해서 좀 편집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 문제 편집들이. 그것 때문에 더 못 풀겠어요 이러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기는 편할 겁니다. 그럼 자, 요 발문을 한번 볼게요. 발문에서 뭐가 미안해. 여기서 앞에인데. 앞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여기 발표요. 자, 요거 발표네요. 학생 발표네요. 그렇지? 그럼 학생 발표니까 뭔가 조사해서 발표했겠지? 그럼 요거 어떻게 읽는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자, 발표를 맡은 누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른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이어진 문장이니까. 그럼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이 문장의 구조는 어떤 구조니? 뭐뭐해서 뭐뭐하다. 원인이겠지. 그치? 그럼 원인을 뭐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면 될까? 여기서는. 주제 설정이. 그치? 주제 설정의 원인을 다른 말로 이유라고 쓰면 되겠다. 그치? 요 느낌이 옆에 포인트로 적혀 있어야 된다고. 정리 안 하죠 지금. 이렇게 요약 안 했죠 문제 푼 사람들. 근데 만약에 이걸 선생님 실전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지 마시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처리만 하면 돼? 이렇게 체크하면 되잖아. 서에다가 체크하는 순간 여기 이유가 되는구나. 그치? 모른다는 이유가 많아서. 그럼 주제 어디서 나왔어? 발표 주제? 요거. 그럼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이 손이 움직이면 이거 내가 발표 주제라고 인식하고 친 거예요? 아니면은 무의식에 친 거예요? 인식하고 친 거지. 근데 이런 표시들을 하란 얘기예요. 계속. 의식적으로. 안 하니까 틀리지. 안 하니까 안 읽고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나고. 자, 그러면 동영상을 보시죠. 동영상을 제시했네요. 그쵸? 그럼 이건 자료 제시 문제겠네요. 그럼 이 자료는 지금 여기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파악됐니? 모르지. 그냥 먼저 보여주자고 했으니까 다짜고짜 그냥 보여주네. 그럼 어디서 파악해야 돼? 뒤에. 그럼 뒤에서 이 동영상의 내용이 여기 있구나. 그치? 그럼 여기서 뒤에 있는 내용에서 뭘 얘기하려는 거였어? 기와. 그치? 그래서 한옥의 기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까지. 그럼 한옥의 기와에 대한 주제에 대한 동영상. 그럼 이 동영상이 하는 역할이 뭘까? 이 자료가 하는 역할. 왜 이 자료를 넣었을까? 이 동영상을 왜 넣었을까? 그것까지도 생각. 그냥? 이해하게.
이해하게 하려고. 그럼 여기서 지금 기화가 뭔지 모르니까 이해하게 하려고 했다. 맞아? 나는 맞다고 생각해. 또 호기심. 호기심 또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호기심을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 두 글자로. 두 글자. 문학에서 많이 나와요. 환기한 거예요. 아우 씨 더워. 야, 환기 좀. 아까 이 환기가 아니라고 했지. 환기의 뜻은 뭐라고요? 다시 네 글자로 늘려보자. 환기의 뜻. 이게 뭐야 환기가? 일으키는 거, 떠오르게 하는 거. 알겠지? 환기의 뜻은 떠올리다, 일으키다. 그럼 뭘 환기시켰어요? 뭘 일으켰어요? 뭘 떠오르게 했어요? 기화에 대해서 그거 두 글자로 한번 해보자. 기화라는 단어 말고 뭘 일으킨 거야? 기화에 대한 관심. 그거를 주의라고 해요. 주의 집중하세요. 이해됐어? 주의 집중. 왓챠 하잖아. 그럼 주의 환기를 위해서 동영상을 제시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정도까지 읽으면 너무 좋다라는 얘기고요. 못해도 여기 지금 이유 나왔고 동영상은 기화 보여줬구나. 이 정도까지는 내용 체크가 되시면 됩니다. 어렵니? 펜이 움직여야 돼? 손이 움직여야 돼? 누구의 지령에 따라서? 뇌의 지령에 따라서. 알겠지? 그럼 여러분 기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자, 물음표 제가 쳤어요. 질문을 했죠. 답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그럼 답변이 없으니까 일단 요거는 그냥 질문만 했네. 답변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읽으라고 했니? 네 글자. 상호작용. 그럼 여기 상호작용 안 한 걸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일단. 그럼 자, 기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라는 의문형을 통해서 그럼 이게 얘들아 문답법이야 사실. 문답법. 그렇게 가는 거잖아. 문답의 구조. 기화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뭐가 쓰였어요? 정의. 정의에 대한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정의야 라고 나올 수 있겠죠? 딱 화작은 요 정도의 독해만 필요한 겁니다. 그 독해 개념을 가지고 우리 그 독해 이렇게 문맥에 대한 개념을 내가 늘 얘기했잖아. 그쵸? 1학년 때부터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만 여기 독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작으로 도망가실 때 절대 그걸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독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도망가라고 했잖아. 런하라고, 배우라고. 화작도 배워야 된다고요. 알겠죠? 이어서 기화에는 대표적으로 암기와 숙기와 안막세, 수막세가 있습니다. 뭐 한 거냐 이거? 오케이. 자, 기화에는 요런 거 있습니다. 라고 그냥 분류했다. 그럼 그림 제시가 됐네요. 그림도 자료겠네요. 이 자료는 뭘 보여줬던 자료예요? 암기화는 야, 암기화가 맞아? 암기화 아니야? 야, 기화 플러스 암 플러스 기화지. 여기 무슨 소리가 있어야 기억이 되냐? 기억이 되냐? 아유, 미안하다. 엄마 물어봐서. 희읍종성 체현이에요? 기억나면 좋고. 맞아. 수태지, 암태지, 알태.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자, 이어서 그럼 밑에. 그게 나중에 맞춤법 문제로도 갈 수 있어서 그래요. 자, 기화 등을 형성합니다. 라고 해서 그럼 누가 뭐 하고요? 누가 뭐 하고요? 라는 얘기. 이걸 뭐라고 할래? 누가 뭐 하고요? 누가 뭐 하고요? 그냥 역할이라고 하자. 각각의 역할을 전달 또는 기능을. 그럼 여기까지. 자, 이 문단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뭐였어요? 정의했고요, 분류했고요. 각각의 역할. 역할이란 단어 모르면은 그냥 뭐라고 정리하라고 했어? 특징 혹은 설명. 이렇게 쓰라고 했었죠. 이렇게 써야 된다 얘들아 지금은. 근데 조금 더 역할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 다음은 우리 조상들은 왜 또 질문하고 있네? 자문자답하고 있나봐요. 이유 나오네요. 때문입니다. 때문 나왔네요. 어디로 연결해야 돼요? 누구 때문이에요? 네, 그거 때문에 뭐 했다고? 야, 이렇게 읽으라고 했잖아. 독서 시간은 또 독서 시간 따로야? 아니잖아. 문장에서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그 때문을 어디로 보내는지 꼭 화살표 연결해 놓으라고 했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빗물을 효과적으로 맑을 수 있기 때문에 기화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이유가 되죠. 그렇게 깔끔한 한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점토를 감화해서 높은 구호로 만들기 때문에 기화는 화장실에서 많이 쓰이는 타일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구호 만들기 때문에 흡수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누구에 대한 설명? 기화에 대한 또 특징이라고 해도 되고 설명이라고 되고. 그냥 얘는 어떻대요? 쟤는 어떻대요? 이게 특징이잖아. 따라서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요런 단어들 한번 보자. 화면, 야, 여기 앞에 봐, 얘들아. 여기 손가락으로 내가 지금 화면 가리키고 있지. 요걸 우리는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보통. 그걸 우리는 화작에서 무슨 개념으로 얘기를 할까?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럼 비언어적 표현을 우리 다시, 이거는 몸짓 또는 몸짓, 손짓, 행동 등등 들어가겠지? 비는 얘들아 무슨 말이야? 아니다. 그럼 언어적 표현이란 말은 뭐예요? 말 속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그럼 야, 반대는 뭐겠어? 아니, 언어적 표현이겠지. 반대는. 그치? 그럼 언어적 표현은 뭐예요? 말. 또는 뭐 글도 언어적 표현이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럼 다시요. 요 중간에 껴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반이 옛날 단어예요. 그럼 이 반은 무슨 의미의 반일까? 그렇지. 절반의 그 반자예요. 반반 할 때. 그럼 반은 어디에 있다고? 그렇지. 언어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럼 뭐 발음할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을 표현할 때. 그럼 말에 있어서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세기 또 빠르기 속도 또 높이 말투 뭐 그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반언어적 표현인데 요거는 옛날 언어고요. 요거를 조금 더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알겠죠? 준언어적 표현이 조금 더 맞는 얘기고 예전 문제들 풀다 보면 반어적 표현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 준자는 무슨 준자일까? 그렇지. 거기에 준하다. 뭐에 준하다? 언어적 표현에 준하다. 말에 준한다. 왜 말이랑 같이 나오는 거니까. 엄매에서는 이걸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죠. 음의 길이까지. 길이도 빠졌구나. 자, 또 기와골을 따라 빗물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낼 수 있습니다까지 설명 끝났고요. 그 다음 문단은요. 여기에 플러스 뭐 했대요? 문의에 대한 얘기. 그럼 그 문의는 앞에서 제목에 나왔냐 안 나왔냐? 딱히 안 나왔지. 요거까지 기억해 해주면 좋고 처음 나온 내용이구나. 그럼 여기부터 집중하자. 혹은 뭐 그냥 읽으면 이건 문의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또 자료가 있네요. 사진 제시. 그럼 이 사진 제시하면서 뭐에 대한 설명? 문의에 대한 설명. 알겠죠? 또 문의에 대한 설명. 그러면 자, 첫 번째 사진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연꽃 무늬의 의미, 진정한 분자입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르다라는 어떤 설명. 또 두 사진을 보고 있네요. 두 사진은 왼쪽, 오른쪽은 백제, 고구려와 오른쪽은 백제. 수막새 처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도 나왔지만. 자, 이어서 요거는 요렇게 되고 요건 요렇게 됩니다. 라고 한다면 자, 요거는 고구려와 백제니까 시기적으로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그치. 고구려 백제 신라잖아. 설마. 선생님 그래도 100년도 차이가 있지. 그럼 요거는 무슨 차이를 들여주는 자료일까? 그래. 위에서 뭐라고 설명했어? 그래. 그럼 요렇게 연결했니 혹시? 오. 네 라는 단어가 한 명만 나왔어요. 연결했어? 연결하면서 읽어주면 이렇게 읽히잖아. 자, 지금까지 환호 기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마무리 패턴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느껴지지 않나요? 이건 뭐야? 질문하는 거 아니야? 느껴지지 않나요? 야, 이거 서리법이야. 느껴지지 않나요? 진짜 질문한 거냐? 다시 서리법이라고. 그럼 뭘 강조한 거야? 느껴져야 된다. 느껴져야 된다. 자신의 소감이잖아. 그치? 소감을 발표하면서. 야, 소감에 대한 서리법인 느낌 들죠? 문학은 다 해왔니? 문학 해오라고 했지. 적어도 시 4개 이상 나갈 것 같은데 오늘. 또 이어서 다음 주 요거는 뭐예요? 바람. 바램 아니에요. 바람이에요. 알겠죠? 기본형이 뭐야? 바라다. 까지 설명을 한다면 뭐 될 거고. 자, 혹시 여기서 틀린 거 풀어온 사람 중에서 여기 별로 없죠? 근데 저는 지금 요거 연습시키려고 한 거예요. 요거 연습. 지문 읽는 거. 알겠지? 자, 그럼 발표자의 계획이니까 요거는 계획이 뭐라고요? 계획하기. 그럼 화제 선정이 뭐야? 주제와 관련해서. 그치? 그럼 배경지식 고려했네. 청중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게 분석까지. 또 발표 구성이라는 거는 요거 다른 말로 해보자. 요게 뭐예요? 요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요런 개요. 요렇게 어디 가서 있는지 찾아주면
될 겁니다. 야, 여기 36번은 뭐가 틀렸니? 응? 왜 틀렸어? 그래, 그럼 봐봐.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해라는 건 항상 끊어서 뒤에만 읽으면 이거 틀릴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꼭 읽어줘야 돼. 야, 제작 과정이 나오냐? 무슨 소리야, 씨. 야, 그럼 요거 한번 보자. 친숙한 대상은 어디서 찾았어?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친숙한 대상까지 찾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단어가 딱 기억나야 돼요. 자, 밑에 말하기 방식이라고 했던 거는 밑에서 적절한 거니까 한번 표시해보자.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반응 확인한 느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치? 하나 더 추가 정보 있었니? 자, 요거는 모르다고 치더라도 여기는 X가 쳐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읽으면서도. 자, 제가 요거 먼저 읽고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시간 없을 때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렇게도 가능하거든요. 문제 먼저 선택지 읽고 찾아내는 거. 근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일단 정확하게 독해를 하고 나서 요런 문제들이 기억이 나냐 안 나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느끼라는 얘기예요. 기억이 나겠지. 자, 출처 언급했어요? 어디서 자료 퍼왔어, 얘? 몰라요. 그치?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문에서 출처라는 얘기가 있었다면 그 표시도 해야 됐겠죠. 그치? 처음에 읽으면서. 이거 안 나왔고. 3번에 질문을 받았니? 뭔 소리야? 순서 안내했니? 안 했어? 야, 자, 다시요. 순서 안내 어디서 해야 돼? 처음, 중간, 끝. 그럼 빨리 처음, 중간, 끝 봐봐. 그럼 처음은 몇 문단을 보라는 얘기예요? 1문단과 2문단 초반. 그 순서 나오니? 제가 지금 설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나오지? 그러면 그거는 다시 가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 더 여기서 중요한 거. 순서를 안내하면 뒤에 어떻게 돼요? 누가 예측을 해요? 그치. 그러면 이건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 요런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뭐 답은 나오겠네.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바람 이런 식으로 연결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단어로 딱 집약되지 않으면, 요약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됐죠? 자, 이제 대화 읽어봅시다. 자, 디자인 동아인 학생들의 대화예요. 그럼 이 대화는 무슨 대화일지 우리가 빨리 때려 맞춰야 되겠지? 몰라, 어떻게 알아? 이것만 보고. 그럼 읽다 보면 아는 거죠. 근데 대화는 대부분 뭐가 나올 거라고? 토의. 자, 그러면 토의에서 뭘 한다고요? 토의는 뭘 결정하는 거라고? 베스트 방안. 그럼 베스트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 체크해줘야 돼요. 알겠지? 체크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체크해야 안 헷갈립니다. 요새 그 수능에서 또 그 학력평가 아니고 모의평가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체크 됐어요. 오케이, 하기로 했어. 근데 뒤에 가서 이의 제기한다? 야, 얘들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 맞아. 또 다른 식으로 바꿔버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토의가 무슨 의미인지 딱 캐치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대화니까 어떻게 읽으라고요? 단락대로 끊어서. 그러니까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손이 무단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단락 안에서 체크된 게 몇 개가 있을까? 여러 개가 있겠지. 그럼 하나 더, 요런 구조는 뭐예요? 이를 바탕으로 여기에 초고를 썼다는 거는 이런 체크된 결정된 사항들이 다 어디에 반영될 거예요? 요 글에 반영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읽어봅시다. 첫 번째, 학생일이 뭐라고 얘기할게? 불편 개선 사항에 대해서 건의할 내용 이야기 한번 해보자. 정리해왔니? 한번 해보자. 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학생일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진행자. 오케이. 그걸 우리는 사회자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대화, 나중에 토의 또는 토론 안에서 요 진행자, 사회자, 뭐, 요 각각의 인물의 역할 기능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마지막에 해도 돼요. 이거는 좀 핵심 개념적으로 나중에 심화 개념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학생회는 정리했었대요. 뭘 정리했었대요? 안 했네? 뭐 얘기 안 했네? 정리한 거 했는데 학생회는 뭐라고 했어? 생각. 일단 많어. 근데 뭐와 관련된 것만? 디자인. 그치. 디자인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자라고 해서 자기가 그럼 의견 얘기한 거예요? 의견 얘기했죠. 그러나 얘 말 정리한 거, 불편 느꼈던 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얘기 안 했지?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겠네. 그치? 그 느낌까지 여러분이 잡아야지. 그럼 3번은 뭐라고 했어? 불편했던 거 얘기했겠지? 근데 학생이의 말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다르지? 미안해. 나는 생각이 짧았네.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네요, 갑자기.
그냥 우리는 이런 학생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바보라고 써주면 돼요, 머릿속에서. 그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그치. 그러나, 자, 이 학생 3의 어떤 A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니? 말하기 방식, 말하기 태도.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바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생각한 것은 어디야? 이때 너는 누구야? 학생이겠네? 그럼 학생이가 이제 얘기해보자. 뭐와 관련돼서? 디자인과 관련된. 그럼 분리배출함을 교체하면 좋겠어. 그치? 이렇게 분리가 잘 되어 있는 정리가 힘들었다고 했거든. 그럼 이게 불편한 점이네. 분리배출 힘들다. 그럼 뭐 결정된 거 있어요? 아직 없죠. 분리배출 힘들다. 그럼 학생 3은 나도 그 이야기 들었어 라는 말의 의미는 나 알아 몰라? 안다. I know네. 그치? I know.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글씨로만 조그맣게 있네. 그럼 이게 하나가 뭐예요? 글씨로만 종류를 표기해 두어서 어려워. 그럼 지금 현재 뭐라고 읽으면 돼? 문제점이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럼 요거를 디자인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그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디자인적인 방안 제시지. 의견 제시지. 그치? 그럼 의견이 자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학생 1 아니죠. 아 맞다는 뭐야? 동의했어? 찬이야 반이야? 모르지? 근데 학생 1은 여기다가 뭘 얹고 있어? 그래 행동 디자인 여기다 적용해보는 건 어때? 라고 추가 의견을 더하고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확정됐나 안 됐나 볼까? 학생 3 학생 3은 아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었지? 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 문제 해결 도모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말이었지? 왜 물어봐? 몰라서? 다시 요거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까? 자신의 말, 그치? 재진술을 통해서 자신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A에 걸려 있어? 안 걸려 있어? 안 걸려 있으니까 별로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나 연습할 때는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까지 결정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학생 2는요? 그 부분도 함께 생각하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봐봐.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 학생 몇 명에서 얘기하고 있어? 3명에서 얘기하고 있지. 여기서 굳이 찬성에 대한 표시를 안 해줘도 지금 그 위에 쌓고 그 위에 쌓고 그 위에 쌓고 있었지. 어떤 걸 쌓았어? 분리 배출함 위에 뭘 쌓았어? 행동 디자인을 쌓았고 그 다음에 무슨 유인? 그리고 물리적 유인. 그럼 이 유인들을 생각해서 쌓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 이런 것들은 그럼 결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암묵적으로 다 결정된 사항들이라는 얘기지. 알겠죠? 그리고 자 구체적인 해결 방안 이제 얘기하자. 그럼 여기서 잠깐 자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결정된 사항들 요 3가지를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처음에 뭐 했다고요? 분리대출함 요 디자인, 두 번째 행동 디자인, 그리고 심리적 유인과 물리적 유인. 지금이야 체크하는 거 어렵진 않지만 나중에 빠르게 읽다 보면 놓쳐갖고요. 여러분들 이거 장문에서 또 찾으러 가서 헤매요. 알겠죠? 그럼 학생 2에서 또는 학생들의 대화에서 결정된 사항을 고쳐쓰기에 넣고 고쳐쓰기에서 넣고 그럼 뭐가 결정된지 어떻게 알아? 또 읽어야 되지. 또 읽다가 체크 안 하면 또 다시 읽으니까 무슨 유인과 무슨 유인으로 나눴는지도 정리가 안 돼. 안 된다고 얘들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여야지 화작이 살아요. 자, 3.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 1번 요거 모양 바꾸자. 그러니까 뭐래요? 그리고 요 정도만 체크해보자. 자, 모양 바꾸니까 뭐 했어? 이거 줄어든대. 잘못한 게 줄어든대. 효과죠. 또 예를 든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한 효과와 예시. 학생 1은 또 하고 있네? 뭘 또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거는 자기가 인지한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네 말이 이런 말 맞니? 라고 다시 한번 재진술한 거죠. 재진술도 여러 가지 유형의 재진술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학생 3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맞아. 네 말을 어떻게 알았어? 그게 심리적 유인이야 라는 거. 심리적 유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동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게끔 마음속에 주는 거잖아. 그럼 자, 학생 2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책에서 이런 것들 하는 건 어때? 라고 또 다른 의견 얘기하고 있죠. 그럼 잠깐 여기서 잘라주세요.
다른 내용을 튄 거잖아. 그치? 첫 번째 내용은 심리적 요인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감시받는 느낌이 있도록 옆에 그림을 붙여주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그림 붙였네요. 디자인 넣었네요. 학생 3은 야, 지져볼 수 있고 감시 이렇게 분리배출 수 있네. 동의했어? 안 했어? 동의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알겠지? 그럼 대신 뭘 넣다고? 도전이라는 단어로 골대를 넣자. 이러면 더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막 던져가고 막. 아무튼 그거야 내 생각이고. 자, 학생이 뭐 동의했어요? 이거에 대한 동의. 자, 동의한 거 팍 쳐주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미적 측면을 보았을 때 긍정적인 인상을 줄 것 같아 라는 얘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이는 아, 그러네. 그럼 다시요. 아까 이거 뭐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먼저 했냐? 학생 3이 이렇게, 학생 2가 자기가 얘기했었죠. 감시받는 느낌이 들도록 옆에 붙이자고. 근데 갑자기 학생 2가 자기 의견을 완전히 어떻게 됐어? 바꿨지? 바꿨죠?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아, 학생이 의견 바뀌었구나 라는 거. 그 다음 의견 고마워. 다른 의견 없으면 이런 거에 대한 건의문을 써볼게 라는 거.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장문의 유형 누가 나왔어요? 건의문까지. 자, 대화 읽을 때는 뭐가 결정되는지를 언제 찾아주신다면, 자, 다시요. 자, 학생에 대한 설명, 요거 뭐 얘기하는 걸까? 아까 우리 요런 사람을 누구라고 했어? 사회자의 역할. 그래서 요 문제 유형은 이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면 돼요. 인물의 역할, 기능, 하는 일. 그러면 학생일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는지만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일의 발언에 대한 이 말하기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고. 자, 두 번째. A와 B에 나는 의사소통 방식이네요. 말하기 방식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누구 말을 어떻게 했는지 라는 얘기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읽혔을 때 되는 거고. 자, 가의 대화가 나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는 얘기네요. 그럼 읽어보자. 가에서 분리도우미 경험에 대한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가서 찾아야 돼요. 분리배출 도우미 경험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지 찾아야 돼요. 또 행동 디자인 구성 요소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찾아야 되고요. 분리배출함의 모양과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지 찾아야 돼요. 자, 모양과 끝난 게 아니야. 모양과 관련된 기사예요. 알겠죠? 이거 여러분들 잘못 읽는데 요 과자는 얘들아 모양과 관련된 거 이건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접속 조사 아닙니다. 4번은 분리배출함의 모양을 예시로 언급한 게 있었는지 모양의 예시입니다. 5번은 이용자 측면에서 이점을 받은 내용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보더라도 벌써 없었던 내용들이 싹싹싹 몇 개 지워졌을 거란 말이야. 그냥 가만 보더라도. 그런 느낌이 받았으면 대화가 좀 읽힌 거. 근데 여전히 모르겠다. 아이씨 뭐지? 라고 한다면 단락 안 낳고 핵심을 안 찾아준 거. 그냥 여기서 파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뭐 이제 중요한 건 나이겠지. 그치? 나에서 어떻게 반영됐냐. 나에서 어떻게 반영됐냐. 그럼 여기도 보면 자 너무 친절하네요. 나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럼 몇 문단에 나와 있는지 나와 있잖아.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들 이거 장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니? 문단을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문단 요약은 제가 나중에 이제 장문 영역으로 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대화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장문은 계속 문단을 나눠주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오늘 얘기했던 거 제가 다시 한번 하나만 딱 정리할게요. 오늘 얘기했던 토의가 대화로 나올 때 베스트 의견 찾는 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느냐, 뭐에 대한 해결 방안이냐 라는 거. 이게 나중에 이제 토의가 나올 수도 있고 협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들은 제가 나중에 또 준비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오늘은 토의에 대한 얘기니까 그 토의에 대해서만 어떻게 읽을지 그걸 지문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읽을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기 설득에 건의문이 하나 나와요. 이거 되게 중요해갖고 건의문. 나는 지금 건의문이었어요. 그렇죠? 그 건의문에 대한 설명은 잠깐 이제 뒤로 가보면 요 지금 보던 거에서 학생들 대화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작성을 했는데 뭘 작성했는지 안 알려줬어요. 그쵸? 그리고 하나 더. (3월달) 이제 10월달 학생들을 대화했어요. 그리고 작성한 건의문이에요. 자, 이런 구성이 매번 이렇게만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월수를 이렇게 차례대로 한 건 아니죠.
이렇게 비슷한 유형끼리 제가 이렇게 묶어서 드리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나온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화 읽는 연습 빨리 하시고 건의문은 그럼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읽는지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오늘에 대한 내용은 토익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단락 나누고 거기서 뭐가 결정되는지 그리고 걔를 가지고 어디다 반영할 거야? 장문에 반영할 거예요. 알겠죠? 무슨 구조인지는 알겠죠? 그렇게 한다면 자 틀린 문제 혹시 왜 틀렸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못 푼 문제들은 꼭 풀어 보시고요. 알겠니? 근데 오늘 모르겠다. 이건 죽어도 모르겠다. 혹시 있니? 없어? 별로 안 어렵지. 학평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면 안 돼. 알겠죠? 안 풀으면 안 됩니다. 네. 아마 여기까지는 제가 아까 이렇게 쓱 먼저 오신 분들을 봤는데 아마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틀려도 이게 태우는 꼭 알아야 돼. 왜 틀렸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문제 유형이 파악이 안 되는지 지문이 정리가 안 되는 건지 혹은 선택지에서 난리 나는 경우도 있거든. 그건 나중에 그건 선택지 부분은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